2023년 8월 17일 목요일 현지 시각 오후 4시 20분이고요. 여기는 터키 튀르키예 남부 해안 연안 에게 연안의 휴양 도시 안탈리아입니다. 여기는 안탈리아에서 제가 지금 한 달 살게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고요. 공용 정원 마당입니다. 여느 때처럼 저녁 시간 이제 되어서 코니알티 해변에 해수욕하러 가기 전에 잠시 기록에 남기려고 잠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았노라 잠시 접어놓고 갑니다. 해수욕하러 하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사실 거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잡아먹어버려서 뭐 이렇게 촬영할 시간이 없어요. 뭐 영상을 갖다가. 왜냐하면 해수욕 갈 땐 전 저 혼자니까 여기 영상 촬영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열쇠 하나 들고 에코백에다가 열쇠하고 수건하고 물 하나 들고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악의 경우 잃어버려도 네, 뭐 그 정도 상황이라서 부득이 뭐 해수욕하고 하는 타이밍에는 영상 촬영을 아예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라도 여기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노라 한번 적어놓고 가보고자. 기록이죠. 여기 있는 동안에 현지인들 초기에는 조금 가능하고 또 시도도 하고 마음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현지인들 로컬의 사람들하고 마음 놓고 터놓고 접촉하고 또 소통하고 교류하고 하는 게 점점 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유인즉 여기 이제 사회적 상황, 전국 경제적인 분위기, 문제들, 이슈들 너무 안 좋은 거 지금 현지 와서 더 뼈저리게 절실하게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2등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지금 뒤늦게 따라잡기 위해서 금리 올리는 수준이며 인플레이션이며, 그리고 환율 폭망, 이게 지금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세계 2위죠. 공식적인 겁니다. 여기 금리 20%고 초인플레이션이고 엄청나죠. 인플레이션이. 거기다 더 이제 worse and worse 한 것은 더 겹쳐서 더 안 좋은 부분은 그런 인플레이션을 외국인들 이제 또 정치적인 이유 목적 때문에 인기 영합, 국민들의 어떤 반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인플레이션을 외국인들, 여기는 또 관광 수입에 많은 외화 유입을 의존하는 나라이다 보니 외국인들에게 전가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상당히 큰 이제 문제로, 경제적인 부분, 환율 폭망이 제일 커요. 그래서 현지인들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환율이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우리나라 환율 확인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그렇다고 이 나라가 이중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냐? 저기 뭐 캄보디아나 뭐 몇몇 남미 나라들처럼 달러를 그거 아니거든요. 내국에서는 순수 리라화만 사용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실생활에 밀접하게 환율이 영향을 미치고 유가라든지 또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아주 빨리 적극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 너무 얘네들 현지 외국인들도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죠. 그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힘들어하고 적응하기 힘들고 거슬리고 귀찮고 한데 현지인들은 그거 방어 못 하잖아요. 우리야 실시간으로 환전해서 그걸 따라잡으면 되는데 얘들은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특히 셀러리우먼들, 급여 생활자들은 그거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금방금방 그 급여 수준을 환율 상황에 맞추어서 올려주질 않거든요. 인플레이션 상황을 따라 맞추어서 일단 연봉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사회적인 분위기, 정치적인 분위기, 사회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불만이 가득 찼어요. 그 임계점에 도달했는 정도. 이게 사회의 어떤 내부적 갈등, 특히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거 굉장히 심하고, 일단은 여기에
현 정부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 때문에 다시 이번에 재임에 성공해서 22년, 23년째 지금 독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독재로 유명했던 제3공화국 군부 정권 박정희 정권이 18년 만에 막을 내렸단 말이에요. 암살당해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22년, 23년 차로 접어드는 독재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말 다 한 거죠. 여기에 더 이상 과연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있나라는 게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 독재 정권이 반대파 내지는 반대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과 그리고 정적들을 대하는 방식은 거의 뭐 북한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에 지진 났을 때 그 굉장히 이제 이 불을 다이너마이트에 심지에 불을 당긴 그런 상황까지, 그러고도 안 터진 게 이상하지. 이 나라 국민성이 의심스러운 거죠. 가잔테프라든지 몇몇 이제 그쪽 지역에 지진 난 주들 중에서 주지사, 지방자치단체의 그 단체장이 현 정부 여당 에르도안 대통령의 친정부 지지자가 아닌 야당 지지자가 이제 지자체인 지방자치 구역에는 정부가 지원을 아주 늦게, 의도적으로 늦게 차별을 한 게 너무 도드라지게 눈에 띄고 이들에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국민들의 반감, 특히 그 지역, 안 그래도 에르도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엔 목숨을 사람들이 파묻혀 있는데 그것을 중장비 동원하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걸 살려줘야 되는데 내몰라라 하고 무도 둬버리니까 이거는 거의 뭐 폭발까지 가는 거죠. 그런 어떤 전국의 불안정, 사회적인 갈등, 사회적인 반목,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반목이 거의 극에 달해 있는 수준이에요. 소위 이제 세속주의 이슬람 이슈가 가장 지금 첨예하게 문제가 되어 있는 나라가 이 나라란 말이죠. 이 나라 사람들이 국부로 존경하고 추앙하는 독립운동가였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름 뭐야? 무스타파 케말인가요?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었고 아주 장군이었고 독립운동가였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아타투르크는 사실은 이름은 아니고 일종의 뒤에 붙여 성웅 뭐 이런 것처럼 붙여준 보통명사가 고유명사화된 거예요. 원래 이름은 이제 무스타파 케말이죠. 거기다가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뒤에 이제 경칭을 그거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타투르크란 말이 많이 붙어요. 공항 이름에도 있었고요. 공원 이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국부로 추대하는 아타투르크 케말,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대통령의 경우는 세속주의를 주창했단 말이에요. 뭘 분리시켰느냐 하면은 정교 분리. 이슬람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정치는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문화는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 국부가 추천한 거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도 못하고, 그렇게 다 동의해서 이게 정착이 초기에 되었어요. 그래서 히잡도 벗기고, 여성 해방 운동도 하고, 교육도 완전 개혁하고, 여성 교육 새롭게 시작하고, 그 글자, 문자도 개혁해서 처음에 아람어, 이쪽도 아람어, 이제 또 그 글자, 아랍 계열 글자 쓰는 거 그거 다 없애고 영어 알파벳 들이고 다 이런 작업들을 이제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이 세속주의죠. 그래서 그 당시 그리고 그 이후 그리고 초기 에르도안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초기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렇게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만 해도 이 나라는 일종의 이제 그때는 지금하고 달리 에르도안 개혁주의자였고 진보주의자였대요. 그래서 그 초대 대통령과 지금 또 20여 년 전만 해도 이네들이 기대했던 것, 또 전 세계가 기대했던 것은 이슬람 세계에서의 민주주의. 그래서 제가 트램 타고 가다 보니까 데모크라시 역이 있더라고요. 역 자체가 데모크라시. 아주 아이러니하고 패러독스하죠.
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컸고 그리고 상당 부분 진척이 되었었던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사회, 이슬람 문화에서 민주주의의 실현, 양립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게 만들었던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근데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런 무스타파 케말이나 에르도안 초기의 진보주의적인 행태로 그렇게 열렬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이 지금은 완전히 역으로 정반대가 되어버린 거죠. 네. 지금은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그렇게 그 초기 세속주의, 네, 이슬람과 정교 분리, 문화 분리, 또 여성 해방 이런 것을 히잡을 벗어던. 근데 지금 그 에르도안의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은 히잡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에르도안이 보수주의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히잡 절대 안 벗긴다. 그래서 이 사회는 해변에 가면은 거의 뭐 초비키니, 우리나라에서는 부끄러워서 이렇게 여성들이 절대 못 입는 그런 엉덩이 혼이 다 드러나고 중요한 부분 사카린 그런 초비키니 여자들 입고 돌아다니거든요. 놀랬어요. 나 여기가 이게 가능한 나라인지. 또 한쪽에서는 부르키니라고 하죠. 부르카 비키니, 부르카로 층층 둘러싼 그런 수영복.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완전 이렇게 부끄러운 치부가 거의 다 노출되는 딱 달라붙는 레깅스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또 옆에는 부르카, 심지어는 니캅, 얼굴, 눈만 빼꼼히 내놓고 다니는 히잡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알력, 그리고 갈등, 또 신구의 갈등, 엄마 아빠는 그런데 애는 완전히 또 청소년은 다른 이런 어떤 갈등들이 공존하고 상존하고 서로 갈등하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한쪽은 다른 한쪽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박탈당하거나 혹은 강제당할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정치적으로 상대편을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분위기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들끼리도 지금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굉장히 바짝 독이 오른 독사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인들에게 어떻겠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이게 이런 거죠. 특히 여성이 심해요. 대도시 젊은 여성, 대도시 셀러리 워먼 젊은 여성 제일 심해요. 제가 지금 느껴본 바로는 독사처럼 독이 바짝 올라 있어. 아까 얘기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의 천병의 최전선에 설 뿐더러 거기에다가 뭐가 돼 있느냐면 이네들은 두 가지가 이제 거기에다 이제 에디드 더 붙여지죠. 하나는 그 사회 관계망 SNS에 워낙 많이 노출되고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걸 통해서 세계를 탐구하고 다른 곳을 이렇게 엿보고 하는데 특화된, 그리고 너무 그런 게 이제 말이 진짜 많다. 미치겠다.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성들은 그걸 보고 비교의식에 쩔어 있는 거죠. 그 비교의식은 피해의식으로 또 바로 바뀌고, 그 공격성으로 바뀌고. 안 그래도 이네들 종교적인 이슬람 문화에서도 여성들이 일종의 전사 워리어로,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어서 워리어로 같이 참관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데다가 또 이 나라 초기에 아타튀르크 대통령의 여성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있었는 데다가, 그래서 여성 우위의 그런 어떤 문화가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인 어떤 SNS 관계망에서 다른 나라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완전히,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는 자신들이 너무 못 살고 계속 못 살아지고 거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자신들이 돈 벌어봐야 노력해봐야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용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될수록 좌절감, 자괴감에 빠지고, 그것이 이제 외부인, 거기에 대해서 비교 대상이 되는 외부인에 대한 공격심으로 바뀌는 거죠. 제가 지금 느끼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체감한, 분석한 지금 이들의 어떤 문제는 거기서부터 연유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네.
그리고 또 그런 SNS에 대한 노출과 접근도 이런 거. 아무튼 여성들 또 자신들이 하고 싶은 꿈은 많고 하고 싶은 건 참 많은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나라 사람들의 여성들의 그런 어떤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 공격성으로 발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여행을 온 입장에서는 그래요. 불안해요. 마음이 안 편해요. 이게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정치적인 성향이 이런지 저런지 문화적인 성향이 이런지 저런지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그런 어떤 편견과 편향성과 그런 그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외면만 봐서는. 그러니까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뭐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더더구나 더 조심하게 되는데 또 까놓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멀리하고 이렇게 주의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 이런 비교를 해서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동남아시아 우리가 이제 여행을 다닐 때 동남아시아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말이에요. 자존심은 동남아시아인들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그 현지 여기 그 튀르키예 여성들의 어떤 그런 걸 가중시키는 에디드한 첫 번째는 아까 SN 두 번째는 자존심. 남성들은 의외로 그런 부분에서 SNS 뒤지고 그런 거 실시간 감시하고 그 체크하고 비교하는데 비교 이런데 좀 덜해요. 무덤덤하고 둔한 거죠. 둔한 건데 여성들은 또 민감하죠. 그런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자존심. 남성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중국의 체면 문화처럼 말이에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것만 있지, 이런 속속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스페시픽하게 작은 거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특히 이제 그 금전과 비교해서 뭔가를 과시하고 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남성들은 그런데 자존심 크게 안 내세운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명품을 사고 어디 여행을 다니고 또 수입을 비교하고 이런 데 대해서 쿨해요. 그 남성들은 오히려. 근데 여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자유롭거나 쿨하지 못하죠. 그런 두 부분 때문에 이게 맞물려서 사회적인 어떤 적대의식, 외부인에 대한 공격성, 그리고 불친절, 절대 친절해 줄 수가 없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여성들 대해보면은 정말 불친절한 거 느낄 수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아까 하던 이야기, 동남아시아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동남아시아인들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자존심 되게 강해요. 함부로, 특히나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 태국, 마찬가지죠.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면박, 구박을 주고, 이제 망신을 주면은 칼부림 나죠? 그러니까 그 자존심 부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접적인 대면 없고,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직접적으로 어떤 면전에서 여기는 파리가 무는 모양이다. 미치겠다. 네, 직접적인 그런 면전에서 구박을 하거나 망신을 주거나 이것만 없으면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친절하고 모른 척하면 그냥 괜찮아요. 지들이 알아서 자격지심에 그 자존심 상해서 공격적이 되거나 경계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미 한중일, 특히 이제 한국, 일본 비교해서 자기들이 못 살고 우리가 잘 사는 거 알고 인정해버리잖아요. 우리를 그냥 비즈니스의 대상, 고객의 대상으로 보지, 우리를 비교의 대상으로 절대 여기지 않아요. 남녀 불문하고, 동남아시아에서 말이죠.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사실 여기 지금 물가 수준, 경제 폭망 수준,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여기 지금 동남아시아에 비견될 만 하거든요. 이중 가격 정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후진국에나 있는 거지 선진국이 어디 있나요? 근데 여기 철저하게 이중 가격 정책. 심지어는 로컬에서 일반 사적인 영역에서 상인들의 개인 일탈이 아닌 문화 전체, 사회 전체가
그 이중 가격을 강요하는 외국인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호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국가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적인 그 커머셜 영역에 또 말이죠. 그런 상황이 이중 가격 전쟁에는 후진국의 대표적인 특성이거든요. 선진국 그런 거 없잖아요. 자국민한테도 비싼데 뭐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없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또 특히 지금 뭐 물가 또 환율 폭망 상황, 인플레이션 상황, 아르헨티나에 비견할 수 있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나라가 절대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후진국인데 스스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스스로 시인했잖아요. 그 이중 가격 정책, 그 후진국의 전형적인 특성 아닙니까? 그런데 자존심이 세. 못 버려. 특히 여성들. 자신들의 나라가 후진국이라는 거, 경제가 폭망했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외국인 자기들이 인종차별하고 아주 하대하고 아래로 보고 있는 동양인이 와서 펑펑 잘 쓰고 다녀. 돈 많이 벌어. 또 본건이 있어가지고 잘 살아. 영화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봤을 때 동아시아는 너무 잘 살아.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게 공격성으로 표출이 되고 하니까 사실 정상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게 거의 힘들고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기서 그냥 뭐 특별한 여기 상황에 맞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 사람이면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현지인과 교류를 하면서 평화롭게 산다. 6억, 7억, 한 10억 가까이 되는 안탈리아 해변 가까이에 있는 한 50평, 60평 콘도 하나 사가지고 거기 그 철옹성 안에 들어서서 실내 수영장에나 다니고 사람 고용해서 그렇게 살 거 아니면은 여기가 그런 훌륭한 선택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출구 전략 짜는 상황이라서 좀 정리가 되고 또 마음도 불편하고 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최근에 여행자들에게 이런 안 좋은, 특히 이스탄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사기 사이즈도 제법 커요. 수백만 원에 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술 무슨 나라 이래가지고 한국인들은 접근해서 술 먹이고 이렇게 어디 이상한 데 데려가서 감금하고, 이게 지금 한두 번 뭐 외교 대사관에서 주의 사이트가 올라올 정도니까요. 신문에 계속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아무튼 절대 호락호락하거나 좋은 지금 관광지만은 아니다. 환율 폭락은 오히려 너나 나나 자타에게 모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적인 분위기, 경제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도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여기서 느끼고 또 현지 문화와 사회 현상을 읽어내면서 제가 이해하고 알게 된 내용의 전모였습니다. 파리가 좀 미치겠다. 파리가 도대체 이 나라 파리는 뭐지? 파리가 물어서 일어나 미치겠네 진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요.